작은 집에 들어섰을 때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단정함과 따뜻함 덕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려온 공간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홀로 살고 계신 한 일본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힘들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매일 집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7가지 조용한 습관이 전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집이 유독 잘 정돈되어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분, 집을 더 가볍게 정리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던 분, 혹은 나이가 들어 청소가 점점 버겁다고 느끼셨던 분이라면 이 영상이 지금까지의 생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소개할 이 할머니는 80의 나이에도 미국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집은 고향 교토에서 갓 내린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정갈하고 온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 간단한 일은 바로 끝내기, 필요한 것만 두기, 공간의 역할 나누기, 하루 5분 정리하기, 잠들기 전 준비하기, 그리고 쓰는 물건에 감사하기까지 일상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단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서로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 쉴 틈이 필요하며 일상에 대한 작은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한다는 점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소소하고 실용적인 정리 습관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며 이제 첫 번째 습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처음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 댁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복잡하지 않았고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한가운데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슬리퍼는 문 방향으로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수건 하나조차 선반 중앙에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매일 정리를 따로 하세요? 유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따로 정리하는 일은 없어요. 그저 쓰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뿐이에요. 그 말은 너무나 단순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태도와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득 제 자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용한 컵을 창틀에 올려두고는 잊어버린 채 다른 일을 하거나 외투를 아무렇게나 의자 위에 걸쳐두고 나중에 온 집안을 뒤지며 찾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집안을 어지럽히고 마음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코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돌아갈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것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사람에게도 집이 필요하듯 물건에게도 돌아갈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집에서는 리모컨이 거실, 침실, 부엌을 떠돌고 열쇠는 재킷 주머니, 식탁 위, 심지어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의료 서류 하나 찾느라 아침을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있었고요. 유코 할머니는 특별한 조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조용히 살아가실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정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돈된 집은 많은 청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명확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저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리모컨 하나만이라도 사용 후 항상 같은 자리에 놓는 연습을 시작했죠.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고 까먹지 않아도 되며 짜증낼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는 애써 하는 일이 아니라 방황을 허락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요. 유코 할머니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들어 제 잔에 다시 차를 따르시더니 자리에 앉기 전 아주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집어들고 탁자 위에 떨어진 찬물을 한 번 쓱 닦으셨습니다. 겨우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닦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분 안에 끝날 일이라면 그 순간에 해두는 게 마음이 편하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딱딱한 규칙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몸에 밴 자연스러운 흐름 같았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컵을 보고 나중에 씻어야지 하고 미뤘던 날들. 그 컵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고 어느새 옆에 다른 컵이 쌓이고 결국 씻는 일 자체가 귀찮아지는 순간들. 간단한 일들이 자꾸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해야 할 일의 압박으로 변해갑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안에 미완성된 일들이 남아있는 게 싫어요. 하나하나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마음도 그렇게 정리한 채 다음으로 넘어가요. 집을 정돈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걸 정말 쓰고 있는가? 이걸 볼 때 마음이 편한가? 만약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물론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잡고 있다는 건 마음의 한 조각도 같이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가볍게 살 여지가 사라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득 찬 집이 풍요로운 건 아니라는 것, 비워진 집이 빈집이 아니라 충분한 집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나이 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작은 집인데도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공간을 유지하곤 합니다. 그 집은 소박하지만 머물고 싶은 느낌을 주지요. 그 차이는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선택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집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큰 정리 없이 새 것을 사지 않아도 무엇을 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라울 만큼 정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코 할머니가 보여준 또 하나의 부드러운 습관이 제 삶에 작고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차를 다 마시고 작별 인사를 드리려던 순간 유코 할머니는 말없이 부엌 쪽으로 가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올게요. 저는 속으로 꽤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지만 딱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과자를 상자에 담아 찬장에 넣으셨고 차잔 2개를 깨끗이 씻어 건조대에 놓으셨습니다. 탁자를 닦고 의자 2개를 반듯하게 정리하시는 동작은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은 딱 자연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오늘 하루가 완성됐네요. 저는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늘 내일 치우면 되지 하며 식탁 위에 부스러기를 남긴 채 잠들고 의자엔 수건이 걸쳐진 채 그대로였죠.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다음 날을 시작하면 눈은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코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 딱 그만큼만 공간을 정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조용히 오늘과 작별 인사를 하듯 정리하신 겁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나도 5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5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엔 늘 청소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정리하지 않아서 생긴 혼란에 매주 몇 시간씩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이 없어서 치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5분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간입니다. 깨끗이 닦인 식탁 하나, 씻은 찻잔 하나, 제자리에 놓인 슬리퍼 한 켤레. 이 모든 것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다음 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선물해 줍니다. 그 후로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3가지를 정합니다. 싱크대 닦기, 찻잔 하나 씻기, 의자 정리하기.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잠이 더 깊어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고 오래됐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 조각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삶이 여전히 흐름 위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으로요.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집을 둘러보았을 때 저는 조용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공간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알고 있는 듯 각자의 자리에 정확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도, 편지도,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작은 의자 하나, 찻잔을 놓는 탁자 하나, 그리고 가지런히 꽂힌 몇 권의 책만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불안도 없고 덜어내야 할 부담도 없는 딱 필요한 만큼의 정돈된 풍경이었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분의 의자나 수납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섞고 싶지 않아요. 식사는 식사답게, 독서는 독서답게, 휴식은 휴식답게. 그게 저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밥을 먹고 부엌 식탁 위에 우편물을 쌓고 노트북은 주방 조리대에서 켜고 그러고 나선 항상 도대체 왜 이렇게 집이 좁게 느껴질까? 라고 한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 뒤섞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몰아두면 공간은 더 이상 우리를 돕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질러진 공간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유코 할머니는 거실에서 일하지 않았고 부엌에서 책을 읽지 않았으며 소파에서 잠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몸도 공간을 통해 기억해요. 여기는 쉬는 곳, 여기는 먹는 곳, 여기는 고요히 앉는 곳, 그게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지요. 그 말은 단지 정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문득 주변의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집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리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공간에게 다시 이름을 붙여주는 것부터 해보세요. 식탁에는 밥만, 부엌 조리대에는 조리 도구만, 현관 앞엔 신발만. 그렇게 정해주기만 해도 공간은 다시 제 역할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이 커진 건 아니지만 집이 더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석이 이제 자기 목소리와 역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도 삶을 다시 정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머무는 집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유코 할머니의 하루는 밤의 10분으로 완성됩니다. 잠들기 전 꼭 지키는 조용한 의식 같은 시간이었지요. 다음 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두고 손수건을 의자에 살짝 올려두고 부엌을 가볍게 정돈하고 문단속을 확인한 뒤 침대 머리맡에는 물 한 컵을 놓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짧고 단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은 마음이 가장 흐트러지는 시간이니까 전날 밤에 길을 미리 열어두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옷장을 헤집고 열쇠를 찾아온 집을 뒤지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쫓는 기분으로 살았던 거죠. 그와 반대로 유코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삶의 리듬과 구조를 두고 살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피로를 줄이는 대신 평온함을 채워주었고 몸은 더 가볍게, 마음은 더 정돈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날부터 실천해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물병 하나 준비하고 셔츠를 미리 개어 의자에 놓아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입지라는 생각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하루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준비는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작은 것도 의도적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의도적인 삶,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10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마지막 찻잔을 씻던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컵을 조심스레 닦은 뒤 선반에 올리기 전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살짝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애써준 컵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한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값비싼 물건은 없었지만 그 어떤 물건이든 정성스럽게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가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쓰지 않는 건 쌓아두지 않고 매일 함께하는 물건엔 늘 고맙다고 말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집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아깝다는 이유로 전쟁간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혹은 누가 준 거라 쉽게 버리지 못해 붙잡고 있었는가?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저는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코 할머니는 물건 하나하나를 사용한 뒤 항상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녀의 집이 단정한 이유는 단지 부지런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게도 전하는 따뜻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그 집은 작아도 늘 따뜻했고 소박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았으며 세월이 묻어있음에도 결코 쓸쓸하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평온함은 아마 그녀의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7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7가지는 힘이 많이 들지도 않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타카하시 유코 할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본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고 지금은 미국 시애틀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 일상 속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음을 저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어르신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더 따뜻하게,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집니다. 걸음은 느려져도 기운은 예전 같지 않아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 그런 희망을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세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당신의 집이 언제나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